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 배상TV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단골 손님 패널인 김지윤 손해사 형사를 모셔놓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사항 교통사고 중상해. 네, 네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중상해라는 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중상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그 중상해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중상해에서는? 중상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 딱 명확하게요. 중상해라는 건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중상해다 정해진 건 없어요. 그 중상해라는 거는 사실 검찰에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에서도 내부 매뉴얼이 있지만 이게 딱 이 상황에는 중상해다, 딱 이 상황에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없고, 보통 의사 소견에 따라서 담당 검사가 이제 판단을 해서요, 이게 중상해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중상해 소견을 냈다 라고 한다면 중상해로 기소를 하는 거고, 많이 다쳤다 하더라도 의사 소견이 중상해가 아니다, 그리고 뭐 연구장애 예상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보통 중상해를 기소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상해 소견이란 거는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인정이 되는지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무조건 이거는 명백하게 중상해다라고 이제 모든 의사가 중상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진단들은 뭐냐면, 사고 나자마자 한 2, 3개월 내에 바로 연구장애 예상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척수 손상이라든지 그렇죠. 뭐 척수 손상, 뭐 하지마비 있죠. 식물인간. 네, 식물인간 상태. 네. 그리고 눈 실명되는 경우, 뇌 손상으로 인해서 뭐 실명이 되는 경우,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손목, 발목이 절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고 나고 2, 3개월 내에 명백하게 연구장애 예상된다, 평생 부유장애가 남는다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의사가 중상해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검찰에서도 이거는 기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 3개월 이내에 이제 연구장애가 예상된다. 이런 네네. 경우에는 이제 중상해 소견이 나올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네. 애매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비장절제, 외상으로 인해서 장기 손상돼서 비장절제했다, 다발성 골절이다, 그리고 척추에 핀 고정을 하는 유압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사마다 조금 다르게 판단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는 이거는 중상해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소견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자, 어떤 경우는 안 넣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통 이렇거든요. 중상해라는 그 기준이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경찰 접수가 되죠. 그리고 경찰 접수가 되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이게 중상해냐 아니냐 의사의 소견을 먼저 받아봅니다. 왜냐, 경찰에서도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하는지 아닌지는 의사의 중상해 소견서가 있냐 없냐 그거에 따른데, 보통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2, 3달까지 안 있어요. 사고가 나면 한두 달 이내에 검찰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중상해 소견에 대한 명확한 답을 검찰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단 12주, 16주 이상이 나오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조회, 그러니까 우리 해당 치료받는 병원에 주치의한테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상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모든 경우에 경찰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경우 경찰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이거 중상해 소견이라도 한번 제출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기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검찰에서 먼저 시키기 전에, 검찰에서 요구를 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은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이전에 의사한테 중상해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서 이제 경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일단은 검찰에 송치를 해요. 그리고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하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보통 받겠죠. 그렇죠. 주치의한테 받아야 되죠. 중상해라는 소견은요. 그 중상해 소견을 받을 수 있는 받는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해당 주치의가 만약에 이런 교통사고 중상해 환자 이제 그런 소견서를 안 적어봤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중상해 소견서를 요구해서 경찰에 제출하셔라, 검찰에 제출하셔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은, 보통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보면은 주치의한테 가서 중상해 소견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치의는 그건 나 써본 적이 없다, 어떻게 쓰는지를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식을 드려요. 이런 양식이다, 중상해 소견서 경찰서에 제출할 건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진단명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초진 기준에 몇 주고 앞으로 어떤 장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 라는 소견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보통 주치의한테 받아서 경찰에 제출을 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상해로 기소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해요. 이거는 그래도 중상해 소견서를 받아서 판단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도조차 없으면 아예 중상해조차 기소조차도 안 될 수도 있다, 판단조차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열심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피해보는 일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왜냐? 중상해로 기소가 되면은 상대방이 가진 운전자 보험이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한도가 1억이면 1억, 3천만 원, 3천만 원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형사비금. 그렇죠. 왜냐? 가해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보험사에서 이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자기가 얼마 지급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합의서 잘 쓰고 합의서 금액 기재하고 그러면 자기가 처벌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상해가 된다 안 된다 하고는 이 기준이 되게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고가 나고 많이 다쳤다라고 판단이 되고 중상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견을 초기에 명확하게 받아놓는 게 그리고 그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중요한 절차다. 어차피 민사합의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근데 민사합의는 6개월 1년 지나서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초기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안 되신다면 무조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조언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말씀 정리해 보면은 이제 많이 다쳤다 싶으면은 주치의한테 중상해 소견을 받아서 이제 초기에 사건 초기에 검찰 쪽에 제출을 해서 가해자 측에서 들어놓은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형사비금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죠. 이런 제가 사건 처리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형사비금을 1억 받았어요. 왜냐? 운전자 보험이 2019년 이후에 2018년 후반기부터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비금으로 쓸 수 있는 가입금이 보통 1억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 고령입니다. 65세 이상이에요. 근데 후유장애는 남아요. 상해급수로는 1, 2, 3급에 해당이 돼요. 근데 사실 가동연한 65세가 지났기 때문에 받을 거는 위자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민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형사비금으로 1억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치를 처음에 잘못해버리면요 아예 1억은 못 받는 거예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처벌이 안 되고 피해자는 그 형사비금도 못 받고 타격이 엄청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해자 운전자 보험 그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도 초반에 조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군요. 중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병원 생활도 하셔야 되고 아마 간병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간병비가 약관상 지급 기준에 1급 상해일 때 2달치밖에 안 돼요. 실제로 간병비는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간병비는 하루에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4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따졌을 때는 뭐 대략 한 32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320만, 330만 원 정도겠네요. 자, 그러면은 간병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것도 2달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간병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사하고 법원에서는 간병비를 인정하는데 왜 약관에서는 안 주냐? 우리는 법원 기준대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안 주면은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간병인이 썼다. 그리고 아니면 가족 간병을 했다.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한 통 받았거든요. 소송을 했는데 1심이 끝났대요. 1심이 끝났는데 간병비를 아예 인정을 못 받았대요. 왜 그렇죠? 증거가 없다고. 간병 안 썼나? 네. 아니 자기는 간병비는 지출했어요. 근데 간병인 중에 아시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받는 간병인이 되게 많아요. 영수증 안 써주고. 네, 안 써주고 그냥 확인서만 써주고. 네. 근데 그걸 법원에서 인정 안 한 거죠. 그리고 가족 간병인 했어요. 가족 간병했기 때문에 간병비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인정 못 한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답니다. 그리고 외상성 치매로 인해서 지금 CDR, 그러니까 치매로 인해서 CDR 척도 4점이면 엄청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향후 개업비를 인정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걸 항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문의 주는데 저는 무조건 항소해라. 무조건 항소해야 된다. 그래서 기한 개업비 같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에 입증하면 된다. 의무기록으로 보면은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보면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주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의사소견서, 간호사 확인서, 간병인이 있었다. 간병인이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 확인서 제출해서 간병비를 지출했다라는 네. 그거 입증을 대행하면 될 것 같고 신체 감정에서 개업비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재신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고 1년 한 3개월, 4개월 뒤에 정신과 감정을 받았대요. 그때는 그나마 상태가 괜찮았답니다. 근데 지금 판결이 1년 뒤에 났잖아요. 악화됐군요. 악화됐어요 지금. 근데 그 악화된 거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항소해서 향후 개업비를 저희가 아까 산정하니까 향후 개업비만 한 6억 정도 되는데 아이고. 당연히 항소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항소를 해라.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를 한번 봐야 된다. 진짜 이게 정신 개호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안 그래도 내일 제가 그 환자분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하고 항소가 필요하다면 지금은 뭐 1심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2심 저희가 만약에 진행했을 때 개업이 주장한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희가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상태를 한번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소를 해서 앞으로 향후 개업이도 있지만 이전에 증거 없는 부분, 의무기록, 의사소견서, 간호사 확인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제출을 해서 증거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과 실제 소송에서 인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르죠.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 개호 사건이라고 하죠. 뭐 마비 환자, 하지 절단 환자, 그리고 척추 손상으로 해서 하반신 마비 환자 이런 분들은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확정 판결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중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더 이상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다음 다음 시간에 뭐 또 기회는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형사합의 그리고 중상해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왜 사고 초기에 이 중상해에 대해서는 조치를 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